자, 이번 시간은 실전 손자병법입니다. 왜 우리가 실전 손자병법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, 토인비가 뭐라 그랬습니까? 이 세상은 도전과 응전이라 그랬죠.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는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나 사이코패스, 소시오패스, 천지빛깔이죠. 그들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방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처기를 할 수 있는, 역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전손전병법을 강의하겠습니다. 그 내용은 내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번 시간에 적의 선제 공격이나 협박에 방어하기, 그 두 번에 걸쳐 했어요. 적의 선제 공격이나 협박에 방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에 했는 게 뭐냐면은, 적이 나한테 협박을 해왔다 이거죠. 협박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, 세부적으로 나눠서 나한테도 약간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 잘못이 큰 경우에, 그렇지만 요거 법적 문제까지 가는 건 아니다, 요런 경우, 내 잘못이 크긴 한데 법적인 뭐 처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내 잘못이 좀 크다, 요걸 상대방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약점을 잡고 나한테 협박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. 저기 나 법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나의 큰 약점을, 내가 잘못이 큰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해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나는 하여튼 재빨리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가, 더 큰 약점을 갖다가 찾아내야 돼요. 그런데 이게 약점을 어떻게 찾느냐,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. 그리고 이로저로 수습을 해보면은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. 그래서 상대방의 더 큰 약점을 찾아내서 조용히 불러야 됩니다. 조용히 불러가지고 상대방 약점을 갖다가 대충 이야기해야 된다. 대충 이야기하면서 죽을래 살래 이렇게 단판을 치어야 돼요. 그런데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.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놈이 조치에 당하겠죠. 그 약점을 덮으려고 그러고, 또 증인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증거들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겠죠. 빨리 수습하려고 그러고.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래 살래, 입 다물래 말래 단판을 해야 된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의 더 큰 약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을 경우가 있죠.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협박당했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거나, 또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상대방을 불러내서 단판을 지을래, 죽을래 살래 그러면 입을 다물래 말래 단판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먹힐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, 더 이상 협박당하지 말고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, 뭐 상관이라든지 하여튼, 그리고 내가 협박당했는, 내가 뭐 잘못했는 일이 있겠죠.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 찾아가가지고 다 이야기해야 돼요. 내 잘못도 다 걔가 이야기하고, 상대방의
잘못을 수습해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것도 동시에 이야기해야 돼. 그러니까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.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솔직히 까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더 이상 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 악당의 협박을 받지 말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빌어야 돼. 그리고 처분에 따르면 된다. 이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일본에 그 나카무라라는 상이 있어요. 이제 이 나카무라 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A로 지칭합니다.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 이 사람이 이제 C에 대해 가지고 C가 아주 법적으로 크게 책임을 질 그 파렴치한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A는 그걸 갖다가 보호하고 감싸줬어요. 그런데 A가 살다가 보니까 실수를 하니까 C가 A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A를 협박을 해오더라. 이 파렴치한 짓이죠. 그래서 A는 어떻습니까? 그 사건 관계인이 찾아가가지고 다 이야기했어요. 자기 잘못도 이야기하고 C의 잘못도 이야기했지. 그래도 이제 화가들 풀린 이제 A가 C의 친한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놔 놓고 C가 더 이상 까불거나 하면은 사건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교도소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사람이라 하는 게 바로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뒤에서 이야기해서 그게 쓰리쿠션을 쳐서 들어가도록 하면 그거 더 무섭습니다. 또 정확히 이야기해야 무서울 경우가 있고 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야 더 무서울 경우가 있어요.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한 부분만 내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시라고 하는 거에 한정이 되죠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뭐 증거와 정의를 없애고 뭐 하여튼 수습을 하겠죠. 그래서 두리뭉실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더 겁을 먹는다. 또 본인한테 직접 불러가지고 1대1 다이다이를 깔 때도 있지만은 그 시 친한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실쿠션을 치게 해서 C한테 들어가도록 하면은 상대방한테 들어가도록 하면은 더 두렵고 겁난다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이 C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이 나쁜 놈이죠.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상대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야. 그리고 또 자기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좀 덜 하겠는데 주위 사람들 불러놓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C한테 일러주러 가죠. 고자질 하러 가죠. 그 중에 두세 명은 고자질 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. 반드시. 더 겁나더라 이거야. 그래서 이놈이 이제 C가 법적 처벌을 받을 걸 갖다가 전전긍긍해서 결국은 A한테 빌려오죠. 우리가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한테는 선제 공격을 해서도 안 되고 혹시 선하고 착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용인할 수 있으면 한번 눈 감아주고 이런 게 돼야 되지만은 소시오패스나
사이코패스나 악당이나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절세적으로 살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. 살생유택이죠. 살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모기하고 파리가 질병을 올리고 쥐가 질병을 올리고 나를 모두 뜨던데도 가만히 놔두라는 건 아니죠. 모기와 파리나 쥐는 철저히 박멸을 해야 되죠. 이제 스탈린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뭐 스탈린도 이 뭐 악당으로는 난다 긴다 한 사람이죠. 스탈린이 뭐라 그랬냐면은 가장 큰 기쁨은 적을 발견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한 후 철저한 복수를 하고 나서 누워 자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오늘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날 협박해 왔는데 내 잘못도 상당히 클 경우에, 그러나 여기 법적 처벌까지는 안 갈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